자, 유형복 5단원 유형연습부터 누태까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M각불대 모서리의 개수와 N각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의 합이 34라고 했으므로 각각이 얼마인지 한번 기호로 표현해볼게. 각불대는 얘들아 뭐지? 각불대 위에 있고 가운데 있고 아래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모서리 개수 어떻게 쓴다 했어? 세 쌍인 거네. 그러면 얘는 3m이겠다. 원래 N각불대일 때는 3n이었는데 얘는 M각불대이기 때문에 3m일 거야. 그래서 3m 더하기 자 N각 기둥의 꼭지점의 개수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위에 아래 두 쌍 있겠네. 두 세트. 그치? 그럼 얘는 2n이 되겠네요. 그래서 3m 더하기 2n이 34일 때 m 더하기 n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맞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m각불대와 n각 기둥에서 자 가능한 가장 작은 숫자는 뭐야? 요 n이 m이랑 n의 가장 가능한 가장 작은 숫자는 바로 3이죠. 그쵸? 그래서 m, n은 삼각 기둥 또는 삼각불대부터 가능한 거야. 이각불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거 염두해 두면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우리 지금 2-1 다 한 번씩 배웠으니까 알 거야. m과 n 중에서 m과 n이 다 3 이상이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m이랑 n 이렇게 있지. 자 앞에 개수가 어디부터? 큰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큰 것부터. 그래야 더 편리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 써놓고 자 해볼게. 큰 것부터. 그럼 여기에다가 m 큰 걸 줄게. 뭘 줄까? 일단 3 곱하기 10 하면 34와 근접한 30이 나오네. 그치? 11을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11을 주면 여기는 그러면 없잖아.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 m은 10부터 줍니다. 그러면 n은 뭐가 가능해? 2가 가능하겠네. 근데 얘는 탈락이죠. 왜 탈락이야? m과 n은 무조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 자, 그럼 그 다음 거. 자, m에 만약에 9를 넣어봐. 안 되지. 얘가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m은 8. 자, 24 넣어주면 2에는 10이 돼야 되니까 5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 적당한 수들을 이렇게 한번 써 넣어볼게요. 쭉쭉. 자, 그 다음에 자 m이 3일 때도 지금 건너뛴 거야. 왜? 그럼 9되지. 그럼 여기서 빼면 25 나와야 되는데 2n이 25일 수는 없잖아. 그치?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다 짝수만 나올 수 있게 홀수들 건너뛴 거예요. 그럼 2 넣어주면 얘는 6 나올 테니까 14가 되겠네. n이 가능한 숫자는. 맞지? 자, 근데 여기서도 봐봐. m과 n이 둘 다 뭐라고?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탈락되는 거겠네.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m과 n의 값을 지금 각각 이렇게 구한 거잖아. 자, 이것들의 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써주래요. 가장 작은 거 뭐예요? 요거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보겠어? 13이 되는 거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13번이에요. 쪽수는 여기 위에 다 지금 써놨어.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의 각 모서리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든 입체 도형.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해.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야. 봐봐. 애초에 핵심은 이거야. 자, 각 모서리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해. 어쨌든 여기서의 모서리의 개수가 다른 새로운 도형에서는 꼭지점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시 모서리의 중심. 어쨌든 각 모서리의 중심을 하나씩 찍었다는 거지. 그치? 각 모서리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해. 그러면 그 모서리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꼭지점의 개수가 되는 거다. 새로운 입체 도형에서는. 자, 즉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를 일단 구해주면 돼. 자,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뭐였지? 모서리는 짜져 있어 해가지고 6, 12, 12, 30, 30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럼 정팔면체는 뭐야? 여기 4면체, 6면체, 정팔면체니까 얘는 12개인 거네. 그래서 요 정팔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모서리의 개수가 꼭지점이 되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12개인 걸 찾아볼 거야. 자, 꼭지점은 뭐였어? 얘는 연관성 있는 애였지. 예를 들면 어때?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에서 연관되는 거 4는 그대로 내려주고 얘네는 이렇게 각각 크로스 돼서 써줬
풀어줬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꼭지점이 12개인 건 뭐예요? 정 20면체겠네. 그래서 정답 뭐야? 정 20면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정리하시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핵심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 거 175쪽에 179번. 자, 건넓이. 얘 귀찮지. 귀찮아서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 밑면의 넓이 먼저 구해볼 건데 얘는 큰 부채꼴에서 요 작은 부채꼴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이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쓸 거야. 그럼 봐봐.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도 요거 쓸 거잖아. 근데 여기서 파이랑 360분의 45는 고정인 거 아니야? 이렇게 쓸 거잖아.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잖아. 근데 저거는 고정이니까 이렇게 쓰자는 말이야. 자, 파이의 r제곱 그러니까 파이 나누기 360 곱하기 40 이렇게 45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자, 이거 많이 했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를 여기가 5지 그리고 여기 45도죠. 그리고 여기서 빼기 지금 요렇게 하려는 거잖아. 요렇게 그리고 그치? 이거 뒤에서 계속 쓸 거라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얘를 일단은 정석대로 구해볼게. 그럼 파이의 r제곱 곱하기 360분의 45 빼기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된 거, 즉 파이 곱하기 360분의 45도는 공통이지. 이걸로 내가 묶어보고 싶다는 거야. 360분의 45파이로 묶자. 그럼 얘로 묶어봐. 얘로 묶어. 그러면 뭐만 남아 여기는? 25 빼기 4만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25 빼기 4만 이렇게 써서 구해주자는 말이야. 이해됐지? 응. 그러면 여기서는 8 이렇게 남을 거고 얘는 21 되겠네. 그래서 8분의 뭐가 된다? 8분의 21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면이 지금 몇 개니까? 2개니까 8분의 21 파이 곱하기 2 일단 써주고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면이 몇 개야? 총 2개지. 그치? 그러면 15 곱하기 2니까 30 이렇게 써버리자. 자, 그 다음 여기 아래 거 구할게요. 아래 여기 아래 여기를 구해야 우리가 얘를 자, 팽팽하게 폈다고 생각해봐. 팽팽하게 폈을 때 여기 높이는 지금 5라고 나와 있는 거고 요 곡선을 팽팽하게 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로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지금 요 길이는 여기랑 똑같은 거지. 자, 요 길이는 요 부채꼴의 뭐와 같아? 호의 길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2파이에 r 곱하기 360분의 45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8 됐고 2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요거의 길이는 즉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전체 넓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5 이렇게.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이제 뒤에 한번 구해보자. 뒤에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도 지금 봐봐. 곡면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쫙쫙 필 거야. 그래서 여기 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원주의 일부니까 즉 부채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네. 그래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어떻게 구해? 전체의 파이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360분의 45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4분의 5파이. 그럼 여기도 4분의 5파이 곱하기 이게 가로의 길이고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되면 여기가 구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 4분의 21파이 더하기 자, 얘도 4분의 1로 다 바꿔버리자. 왜냐면 지금 다 얘도 분모 4, 4, 4 이렇게 외쳐버리면 좋으니까 4분의 10파이 더하기 4분의 25파이 더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몇 파이?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46파이니까 총 56파이가 될 거야. 56파이 더하기 이거니까 결론 14파이 더하기 30 제곱 센티미터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정리하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 자, 그 다음 181번
자, 얘는 입체 도형입니다. 안에가 뚫려 있는 거래. 자, 건널비 부피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건널비는 뭐야? 요 도넛 모양, 그치? 요거 곱하기 2배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원기둥의 옆넓이 더하기 여기 큰 원기둥의 겉넓이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겉넓이부터 구해보자. 겉넓이. 일단은 여기 도넛 모양 여기부터 구할게요. 얘는 지금 여기가 3, 여기가 전체가 10이래. 그러면 일단 표시해보자. 안에다가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요 전체 반지름 길이는 5가 되는 거겠네. 반띵반띵 하니까, 그치? 그러면 겉넓이, 자, 파이 r제곱 빼기 파이 r제곱, 이게 지금 뭐야? 하나 도넛인 거지, 그치? 근데 도넛이 지금 양쪽에 2개 있는 거니까 16파이 곱하기 2에다가 자 더하기, 이제 어떻게 준다고? 큰 원기둥의 겉넓이 옆넓이 더하기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옆넓이는 뭐야? 옆넓이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각각의 원주를 풀어다 놓은 길이랑 같겠지. 각각의 원주를 풀어다 놓은 길이랑 같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큰 거부터 구하자. 자, 큰 거는 반지름이 5였어요. 그럼 얘는 자,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겠네, 그치?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요, 여기 세로의 길이를 여기가 12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높이는 12 되는 거네, 그치? 자, 더하기 안에 거, 얘는 지금 반지름이 3이야. 얘 원주는 6파이겠지. 2파이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 12 높이 하면 안에 있는 부분의 겉넓이까지 지금 다 더해진 거지. 얘 계산해보자. 32파이 더하기 240파이 더하기 7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104파이 나오네. 맞지? 자, 104파이야. 여기에서 270 자는 32파이 더하기 120파이 더하기 72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니까? 104니까 얘네는 총 22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224파이다.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맞지? 이게 A 파이 어쩌고라고 했으니까 자, A는 뭐가 되는 거야? 224가 되겠네. 그치? 자, 두 번째 부피 구해볼게. 부피는 쉽겠지? 부피는 뭐야? 전체 원기둥 부피에서 작은 거 원기둥 부피 빼버리면 돼. 원기둥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예요. 자, 그럼 밑면의 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빼기 밑면의 넓이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겠네. 맞지? 자, 얘는 봐봐. 여기도 지금 12가 공통이지. 12로 묶어버리자. 자, 묶어버리면 25파이 빼기 9파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12 곱하기 16파이만 하면 되겠네. 맞죠? 12 곱하기 16파이 해보면 19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B파이 어쩌고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192가 되겠네. 그래서 A랑 B를 지금 두 개 다 구해달라고 했어. A 두 개 다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4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은 여기 하나만 찍자. 그래서 정답은 416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요거 약간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자, 666이네. 그치? 정리면체 신난다 쓰고 216개 썼을 거야. 6의 세제곱 빼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226이네. 아싸. 그러면 226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정답 썼는데 틀린 사람. 자, 요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봐봐. 자, 만약 근데 그렇게 쉬웠으면 점프가 아니기도 하겠지. 봐봐.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래.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근데 각 면의 한가운데에
세로 가로 각각 요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 2, 6인 직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얘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직육면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다고 하자. 그걸 여기다가 한번 꽂는 거야. 내리 꽂아.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내리 꽂아. 뒤에 여기서도 한번 내리 꽂고요. 여기서 한번 내리 꽂아. 그럼 다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가 다 이렇게 뚫려 있는 모양이겠네. 맞아? 그치? 그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짠 요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 안에 지금 요렇게 앞에서 봐도 십자가, 옆에서 봐도 십자가, 그 다음에 위에서 봐도 십자가인 모양이 요런 모양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빈 공간에 지금 여기 딱 끼워 맞추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딱 맞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얘를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내 눈을 여기다 놨다고 생각해. 그러면 십자가 모양 그려질 거예요. 십자가 모양. 그러면서 십자가 모양이면서 위에 하나 붙어있고 아래 하나 붙어있는 모양인 거야. 우리 여기 앞에서 본 거 여기서 내가 눈을 여기서 봤다고 생각해봐. 얘는 지금 안에 십자가 모양 있고 앞에 하나 붙어있고 뒤에도 하나 붙어있는 이런 모양일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근데 여기에서 왜 이게 개수가 이렇게 돼요 하는 사람들은 잠깐 봐보세요. 지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6인 걸 뜯는다 했지. 그치? 여기가 지금 6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한 칸당 2잖아요. 여기가 2가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번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3개 그려놓은 거야. 이해돼? 그치? 여기 옆에도 3개 그려놓은 게 그 이유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2, 2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쉬워지지. 결론. 요 큰 직육면체에서 요거를 빼주면 뭘까요? 이거 구하면 되는 거겠네. 자, 큰 직육면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216이야. 빼기. 자, 요거 하나당 얼마냐면 지금 다 2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8 곱하기 얘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십자가에 5개 있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 있으니까 총 7개 있겠네. 그래서 얘는 56을 빼주게 되면 160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16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216번. 자, 얘는 어렵지 않아. 얘는 일단 기준을 세워주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자, 어떤 말이냐? 어떤 원뿔이 있어 일단. 그치? 그 어떤 원뿔을 내가 O라고 할게. 원뿔 O. 오리지널 그래프 해가지고 오리지널 원뿔 해가지고 원뿔 O라고 해볼게. 그럼 원뿔 O는 자,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때 어떤 원뿔 O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3배로 늘려 만들었어? 그러면 반지름의 3배니까 3R. 이거의 원뿔을 A라고 해보자. 자, 높이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건 그대로 그냥 H 썼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 B는 높이를 3배로 늘려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 곱하기 3배 해가지고 3H 이렇게 했다는 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반지름 얘기 없었다는 건 그대로 R을 갖다 썼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부피의 합을 알려줬어. A, B의 부피의 합. 그럼 일단 부피를 각각 구해봅시다. 원뿔이기 때문에 뿔은 무조건 3분의 1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 R제곱 H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파이 R제곱인데 요 R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정리하면 3분의 파이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3분의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되니까 3분의 그러면 약분되는 거 약분해버릴까? 아예 얘부터 다 약분해버리자. 그럼 얘는 뭐가 돼? 3파이 R제곱 H가 되는 거고 얘는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되는 건데 그치? 그때 A, B의 부피 합이 96파이라는 거 써먹어 봅시다. 그럼 여기서 파이 R제곱 H가 뭐가 되는 거야? 96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양쪽에 파이를 약분하자. 파이 약분 그리고 4를 약분해. 그러면 24가 나올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R제곱 H가 24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 자, 여기서 뭘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처음 원뿔의 부피는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파이는 그대로 써주고 우리가 발견한
r제곱 h만 뭐라 대신 써주면 돼? 24로 대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4 이런 느낌으로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는 8파이가 되는 거예요. 부피라고 했으니까 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얘는 쉽죠 사실. 자, 이런 건 질문하면 안 돼. 자, 얘는 입체적인 부피 뭐야? 반구 부피 더하기 원뿔의 부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9의 부피는 뭐였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지. 근데 반구니까 얘는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겠네. 자, 아래 거든요. 3분의 파이 r제곱 h. 얘네 둘이 더해주면 끝나는 건데. 맞지? 자, 계산해보자. 얘는 3, 2는 6이니까 없애자. 그리고 위에는 144파이 되겠네. 더하기 얘는 이렇게 없앱시다. 그러면 96파이가 되겠네요. 자, 둘이 더해 그러면 24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237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번 돌리겠대요. 그러면 여기 회전축해서 씩 돌릴 거야. 얘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거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서 생기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생길 거야. 맞지? 자, 근데 얘들 봐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보면 여기 6이고 10이지 길이가. 그리고 직각이네요. 6이고 10이고 직각이네. 얘네 뭐야? SES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치? 합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길이가 같음을 또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뭐냐면요.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평행사변형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다 같은 거겠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얘네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와 평행하게 되겠지. 얘네가 완전히 다 합동이고 반딩 딱 자른 거다 보니까.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얘네 지금 여기 길이가 그대로 내려와서 6 되겠네요. 맞죠? 6 되니까 얘네 반딩이 뭐가 되겠어? 얘네 반딩은 각각 3이 될 거야. 맞아요? 보자. 자, 얘 이제 부피를 구해볼 거야. 얘는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있잖아. 일단 여기 안에 이렇게 써놓고 자, 얘가 이렇게 돌려지면 여기는 아래에 돌려진 거는 요렇게 요 원뿔단 될 거고 여기 돌려진 거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우리는 요 원뿔대 부피를 2배 하면 된다는 거네. 그치? 원뿔대 부피는 어떻게 구해? 요 큰 원뿔에서 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뺄 거야. 자, 원뿔 부피는 3파이 r제곱 h인데 3분의 파이는 고정이니까 3파이가 아니고 3분의 파이의 r제곱 h. 그러면 얘는 r제곱 곱하기 h 빼기 r제곱 곱하기 h는 뭐가 되겠어? 그치? 여기가 지금 완전하게 반띵 난 거잖아요. 그쵸?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각각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작은 원뿔의 높이는 바로 5가 될 거야. 그래서 3파이 r 될 거야. 그러면 9 곱하기 높이는 5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자. 얘네는 360에서 이거 빼는 건데 이거 아예 분배해가지고 뺄까요 이번에는? 그럼 120파이 빼기 뭐가 되는 거야? 15파이가 되는 거지. 얘가 뭐야? 105파이가 하나의 원뿔대 부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얘를 2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1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 187쪽에 239번. 자, 얘는 봐봐. 이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9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9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여기 노란색 9 만들어지는 거고 안에 뭐야? 그치? 요 하얀색에 빈 9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밖에 큰 9에서 작은 9 안에 있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큰 9의 반지름은 2x네요. 작은 9는요? x네요. 반지름이. 맞지?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4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그치? 근데 큰 거에서 r 세제곱에서 그러면 8x 세제곱에서 빼기 어떻게 주면 돼? 여기 안에 있는 거 x 세제곱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2, 2, 4 파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 자, 그럼 양쪽에 3 곱하고요. 파이로 나누자. 4로 나누자. 그러면 56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7x 세제곱이 56이 된다는 건 x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8 되는 거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건 있잖아. 우리 그때 아르키메데스의 묘비 말하기 전에 자, 뭐 그 구의 부피,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나 사람들이 요거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자,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지름이 2r이 되겠죠? 요 지름 2r이랑 높이 2r이랑 똑같이 있는 요 비커에다가 구를 꼭 맞게 이렇게 넣은 거야. 반지름이 r인 거를. 그럼 여기 2r 되는 거 맞고 여기도 2r 되는 거 맞지? 지름도 2r, 높이도 2r. 자, 어쨌든 여기서 넣은 거야. 그래서 구를 넣었을 때 물이 꽉 찬 비커에 구를 넣었을 때 물이 흘러나온 만큼 그게 바로 우리는 구의 부피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왜냐면 구의 부피를 측정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커에다가 물이 가득한 비커에다가 구 모형을 넣어가지고 흘러나온 만큼의 그 양을 구의 부피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그 말하는 거야 지금. 다시 읽어보자 그럼. 밑면의 지름의 길이와 높이와 같은. 그럼 얘도 똑같이 전제가 똑같은 거네.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높이를 뭐라고 했다는 거야? 2r이라고 했다는 거네. 맞죠?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때 꼭 맞는 구를 넣었대 여기. 그래서 빠져나온 물의 부피 요게 요만큼이라는 거네 결국. 그치? 요만큼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구의 부피가 된다는 거네. 이만큼이 없어진 거니까 빠져나온 거니까 흘러나온 거니까 그치? 요만큼이 구의 부피다 쓸 거야. 결론. 요 원기둥의 부피가 뭐랑 같다? 구의 부피와 같다 쓸 거예요. 자,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자, 이때 여기 기준에서 쓰시면 r이니까 쓰는 거야. 이거는 요 원기둥의 부피와 같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지, h. 높이야.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2r에서 6만큼 뺀 거야. 그래서 이것의 높이 여기는 2r에서 6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돼.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양쪽에 파이로 나누고요. r 제곱으로 나누자. 그럼 r 하나 남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2로 묶어봐. 그럼 r 빼기 3인 거지. 그럼 양쪽을 이렇게 나눠버리자. 자, 결론. 분자에는 2r만 넣고 분모에는 3만 남아. 한번 다시 써볼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2r은 뭐가 되는 거야? 3r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3r 빼기 9가 2r이 되는 거네요. 그럼 r은 뭐가 되는 거야? 결론 9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때 9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cm? 9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 그 다음 단태 20번. 이거 우리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다. 맞지? 자, 단태 20번 얘 보면은 지금 요렇게 돌릴 거지. 그치? 얘도 한번 다시 연습해 봅시다.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또 부피 같은 경우는 이 원 풀 때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하면 된다. 그치? 자, 그리고 겉넓이도 구하래. 얘는 겉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원 풀 때 옆넓이를 구해. 그치? 옆넓이 구해가지고 2배 하고 어떻게 주면 돼? 여기 위에 원이랑 아래 원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하나씩 얘도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겉넓이. 자, 겉넓이부터 할 건데 자, 그 전에 여기 가운데 생기는 요 원의 반지름부터 봅시다. 요 원의 반지름 뭐라고? 여기 12 그대로 여기 내려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반띵하면 된다고. 그래서 6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원리는 아까 여기
어디 갔지? 여기 237에서 설명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요거 맞았더라도 저거 뒤에 단태 20번 모르면 요거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오세요. 자, 그래서 요거 해볼게 이어서. 그래서 얘는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요거 그냥 그대로 내려줘서 반띵해주면 됩니다. 자, 얘 건널비 한번 구해보자. 건널비. 자, 일단은 가장 쉬운 거 밑넓이 2개 구해버리자. 반지름이 12니까 그러면 파이 r제곱 요게 2번 있는 거겠네.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 요거 구할 거야. 요거.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해? 그치? 전체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수박 껍데기 여기를 구하려면 여기 지금 그린 거야. 어디 그린 거냐면 여기 연패를 그린 거예요. 전체 요거 그린 거고 얘를 폈을 때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일단 요거 모선의 길이는 20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길이는 얘 반띵한 거잖아. 그치? 요 위에랑 지금 여기랑 완전히 합동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띵된 거여서 얘는 각각 10, 10 이렇게 될 거야. 10, 10 그쵸? 그리고 자 여기 호의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원뿔에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2파이 r이니까 24파이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니까 12파이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럼 됐다. 중심각을 몰라도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자 넓이 구해봅시다. 여기 넓이는 2분의 1 RL 즉 R 곱하기 L 빼기 자 작은 거 빼자 2분의 1 R 곱하기 L 요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계산 240파이에서 계산 60파이를 빼니까 180파이가 나오네. 그치? 180파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는 거네. 그래서 더하기 360파이 그럼 얘는 288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846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648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건널비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부피 구할게요. 부피도 차례대로 어떻게? 부피는 하나 원뿔대의 부피 곱하기 2배 하면 된다.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주면 된다. 자 부피 원뿔이니까 3분의 파이 r제곱 h 랑 곱하기 h에서 빼기 3분의 파이 r제곱 h는 뭐야? h도 여기서 반띵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여기에서 있잖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4 곱하기 2로 쪼갤 것 같아. 그 이유는 36 곱하기 4 하면 140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 이렇게 써보려고 3분의 144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써보려고 3분의 144파이가 그러면 가운데는 16만 남지 16 빼기 2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치? 계산 다 해도 돼. 근데 난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계산할 건데 마침 얘네가 또 뭐가 돼? 약분이 돼. 48으로 약분이 되네. 그럼 결국 40 곱하기 24 그치?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8 곱하기 14 그러면 3 이렇게 되겠네. 672파이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건 뭐야? 원뿔대 하나의 부피야. 하나의 부피. 그래서 결론 672파이 곱하기 뭐한다? 2배 하면 134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 얘도 하세요. 자, 그 다음 누태 갑시다. 누태. 자,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삐지수 놓으라고 했잖아. 자, 얘는 비율이 이거니까 각각 이렇게 놓자. 얘는 2y 대 y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표시합시다. 얘는 2x
자, 얘 표시할 때도 이렇게 너무 다 똑같이 하지 말고 단차 있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다르게 해봐. 잘 보이게. 알겠지? 자, 그다음에 EOF는 3x다. 자, AOF는 2y이고요. DOE는 y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얘네 세 개 다 더하면 각 세 개 다 더하면 180도다 쓰면 되겠네. 그럼 5x 더하기 2y는 180도다 쓸 건데 봐봐. 여기에서 얘네 막꼭지각 아니야? 얘네 두 개? 그치?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 즉 y랑 2x랑 같다 쓸 거야. 그럼 여기 2y 대신에 다 y가 2x니까 2y는 4x겠지? 4x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대입법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입법. 미리 배운 친구들은 2-1. 자, 그래서 x는 20 이렇게 쓸 수 있어. x는 20인데 문제에서 우리 구하라고 하는 건 BOC다. BOC. 근데 여기는 있잖아. 또 여기랑 막꼭지각인 거 아니야? 즉 어차피 3x랑 막꼭지각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에는 60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얘는 누태. 오른쪽 그림의 부채꼴에서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자, 둘레 길이 구해자.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첫 번째.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만 하는 거 아니지? 얘네 두 개도 다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5 더하기 5, 10 먼저 할게. 둘레 길이는 10 더하기. 자, 작은 4분원의 호의 길이 더하기 요거야. 큰 4분원의 호의 길이. 그치? 어쨌든 우리 호의 길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 2파이 r 이렇게 구하지. 그치? 2파이 r 이렇게 구하는데 2파이 r1 그 다음에 r2라고 썼을 때 얘네도 합쳐 쓸 수 있지. 자, 요런 느낌으로 이거 합쳐 쓰는 걸 좀 연습을 해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2파이 곱하기 r 그 다음에 나누기 4 한 개. 요거 조그만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더하기 2파이 r 이번엔 7 되는 거지. 나누기 4 이렇게 써야 되는데 봐봐. 4분의 2파이는 계속 공통이고 R1, R2라고 했을 때 R만 바뀌잖아. 그럼 얘네로 내가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걸 묶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묶어서 써볼게. 4분의 2파이 쓰고 R1이랑 R2만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최대한 좀 계산을 묶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10 더하기 2분의 9파이 센티미터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합시다. 넓이는 너무 쉽죠? 자, 넓이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파이 r제곱 이건데 자, 얘는 지금 4분원이야. 그래서 파이에 4분의 파이는 그냥 써놓고 r제곱 빼기 r제곱 할 거야. 큰 거 r제곱 빼기 작은 거 r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4분의 4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 길이 넓이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정리 잘 해오시고 최대한 좀 많이 고쳐와봐. 화이팅!